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도 해양경찰 특공대 관련해서 인터뷰 본이 다 지워져 버린 바람에 아마 마지막에는 아마 그 선배님의 목소리와 하고 또 인터뷰가 중간에 하다 잘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첨부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 전부 듣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배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이제 Remember That Time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주제를 제가 적어놨는데 그것 좀 소환 좀 시켜놓을게요. 자,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특전사를 전역 후 왜 해양경찰 특공대에 지원하셨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원래는 이제 전역 전에 자기가 이제 차곡차곡 저축을 남들 어떤 다른 특전사 분들보다는 이제 잘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커피숍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또 제 사수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분이 그분에 대한 플랜도 제가 이제 그분 전역하기 말년쯤에 제가 또 들었거든요. 카페베네를 몇 번 가보고 뭐하고 했었는데 카페베네 같이 이런 무난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차리면 평타 칠 것 같다. 그래서 그 광주에다가 그걸 차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수님이 이제 전역하시고 이제 어떤 이제 그냥 이런 자영업 쪽으로 이제 하시나 보다 해서 이제 지인이니까 관심을 가졌죠. 물 한 잔만 마실게요. 그랬는데 갑자기 돌연 이제 경찰 특공대, 아니, 해양 경찰 특공대를 준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고 또 저랑 사수님은 옛날에 이제 해상반이었기 때문에 수영을 이제 좀 잘합니다. 예. 그래서 그 해양경찰 특공대 준비를 하신다고 하길래 왜 지원하게 됐냐고 하니까 원래는 뭐 자영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결혼했던 이 반려자분께서 자신한테 어울리는, 그러니까 남 그 사수한테 어울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너가 하면서 그런 거를 하면서 옛날에 이제 특수부대에서 근무하면서 몸도 좋았었고 이제 좀 탄탄하고 또 육체적인 활동을 하면서 되게 좀 와일드했었는데 그런 어떤 그때 약간 비슷한 어떤 성향의 그 느낌을 받고 싶다. 나는 그런,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형수님께서 그런 이제 성향이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육체적이 좀 거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많이 권유를 해줬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다운 일을 해달라고. 그래서 반려자분의 어떤 그 말을 많이 기울여서 해양경찰 특공대를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해양경찰 특공대가 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셨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우선 처음에 잠깐만요. 자세가 불편한데. 첫 번째 처음에는 이랬어요. 그 운동을 이제 해양경찰 특공대가 이제 워낙 체력을 많이 요하다 보니까 또 수영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정말 많이 든다 그랬어요. 예. 왜냐면 잠수도 해야 되고, 왜냐면 그 실기 평가에 있거든요. 예. 그 특채 시험에 실기 평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잠수할 수 있는 이런 풀장 같은 데도 일반 이런 수영장하고 틀립니다. 대관료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장비 같은 것도 빌려서 쓰고 뭐하고 하면 하루에 이제 몇만 원 깨지는 건 금방이래. 하고 또 운동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고 또 이제 거의 사수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거의 태릉 선수촌에 준하게 준비를 해야만이 이제 붙을 수 있는 확률이 가깝다라고 생각했고, 옛날에는 그 해양경찰 특공대를 많이 안 뽑았대요. 자원이 그 나라에서 보유하고 혹은 또 운영하는 자원이 이제,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워낙 소수로 돌아가서 그 특채 뽑는 사람 그 뽑아가는 인원이 정말 적기 때문에 정말 바늘구멍의 실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이 정말 많이 들어서 비용적인 부분을 많이 그 투자를 했다. 잘 먹고 진짜 보충제 같은 것도 잘 챙겨 먹고 진짜 맨날 뭐 밥 세네 공기에 맨날 고기 반찬에서 잘 챙겨 먹고 하고, 또 이제 뭐 술 담배 멀리 하고 또 이제 그 어떤 사적인 자리나 뭐 이런 거 있더라도 우선 해양경찰 특공대 관련된 준비를 최대한 이제 마치고 하고, 또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또 이제 필요하고 뭐하고 할 땐 이제 또 다시 또 이제 병행업을 하면서, 뭐 수영 강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해양경찰 특공대가 되기 위해서 많은 금액이 들어가요. 솔직히 일반 그 공시생분들도 이제 많은 준비할 때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잘 먹어야 되고 하고, 또 이제 운동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뭐 헬스장도 가야 될 거고 하고, 또 특히 말했을 때 풀장 가서 이제 잠수 장비 이런 거 렌탈하고 할 때 그때 정말 돈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하고 또 이제 운동 타임테이블을 이야기해 줬었는데 첫 번째는 6, 7시에 트랙에 그 팀으로 이제 자기는 준비했대요. 요즘은 이제 학원 이런 아카데미, 해양경찰특공대 아카데미 같은 게 많이 생겨가지고 많이 활성화돼서 그런 데에서 이제 학원 내에서 이제 트레이닝 및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경찰학원처럼.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많이 비활성화돼 가지고 이제 팀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 혹은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 같은 동네 사 같은 지역 사는 사람들끼리 이제 팀처럼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그분들 스케줄을 이제 함께 소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점에 이제 어떤 단점은 군생활 같이 이제 어떤 팀 생활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라든지 개성이 강하면 안 된다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했고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수영이 잘 되는데 마라톤이니까 달리기가 안 돼요. 달리기가 안 된다고 해서 달리기 운동을 뭐 등한시 한다든지 그 운동을 이렇게 기피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 팀 훈련이기 때문에 팀의 공통된 훈련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어떤 이런 힘든 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 운동량이 많이 필요했었고 자기는 이제 달리기가 좀 이제 안 됐어 갖고 달리기를 집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하고 아무튼 그런 팀 생활이기 때문에 팀에 대한 장점은 이제 시너지 효과는 되지만 하고 그 이제 자기가 되는 종목도 그 되는 종목 시간대 뭐 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같이 계속 해주고 못하는 사람들 끌어주고 하는 이런 그런 장단점이 있다. 대신에 팀으로 활동하는 게 그래도 혼자서 하는 거보다 훨씬 모티베이션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이제 집에 와서 그 아침에 7시에나 6시에 트랙에 이렇게 야외 공설운동장 트랙에 가서 11시까지 뛴대요. 예, 러닝 운동을 한대요. 그러고 밥 먹고 차로 이동해서 이제 풀장을 간답니다. 거기 잠수랑 이제 수영 이제 이런 측정 준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장비를 렌탈하고 이제 수영장을 이제 입장을 하고 하기 전에 시간이 남으면 30분 정도 자고 없으면은 바로 이제 가서 이제 잠수랑 이제 수영 연습을 한다고 해요. 그것도 한 3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오후가 지죠. 그러면은 오후가 지나요? 예, 오후가 지죠. 그만 5시쯤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개인 운동 하려고 이제 또 거기를 간대요. 헬스장. 그러니까 헬스장 가서 런닝머신 뛰고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충원하고 그러고 집에 가면 8, 9시 된대요. 그러면 또 내일 갈 거, 먹을 거랑 그다음에 또 내일 또 이제 운동할 것들 이제 준비하고 운동복 빨고 뭐 하고 하면은 10시쯤 된대요. 그러면 그때 바로 안 자고 모티베이션 있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영상들. 요즘 유튜브가 많이 발달돼서 이런 그런 이제 운동선수분들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자극받고 또 이제 동기부여 얻고 해서 자고 일어나서 그 사이클이 항상 반복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했었다 하고 이제 경찰특공대 특히 해양경찰특공대 준비하는데 특히 좀 비용적인 부분이 좀 만만치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세 번째는 특전사의 대테러 작전과 해양경찰특공대의 어떤 대테러 작전과 차이가 있다면 좀 얘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또 이 메인 어떤 컨텐츠의 타이틀이 또 이제 특전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특전사에 대한 주제를 또 빼면 조금 섭하죠. 섭합니까? 아마 섭하다고 인지할게요. 그래갖고 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전사 대테러는 육상, 그러니까 건물이래요. 건물 작전, 건물에 대한 대테러를 하는 거고, 해양경찰 특공대의 대테러는 선박이라고 합니다. 배를 왜냐하면 해양에서 어떤 이런 그런 사고 및 이런 테러 상황 발생 시에 대처를 하는 어떤 팀이기 때문에 선박과 어떤 건물로 나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뭐 매뉴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겠지만 우리는 해상에 최적화돼 있고 특전사는 아무래도 육상 건물 대테러 작전 및 건물 내부 소탕 관련해서 이런 쪽에 이제 특화되지 않나라는 차이가 있다라고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고 이제 어쨌든 다 자신들이 특전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원해서 힘들게 지원해서 공채 준비해서 뭐 여러 번 떨어지고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운이 좋아 한 큐에 붙은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프로페셔널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현업과 지금 하고 계시는 현업에 그래서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고 이때 번외로 이걸 물어봤습니다. 일하시면서 정말 좀 뭐 위험한 사고라든지 어떤
기억에 남는 어떤 사고를 어떤 그런 상황 대처를 하신 게 있냐라고 하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름에. 근데 그 기름배가 자초가 됐대요. 자초가 돼서 이제 다 깔아앉아 갖고 사람들은 이제 그 꼬다리에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게 다 구했는데 그 배가 깔아앉으면은 기름이 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름을 막아야 된다. 근데 비가 오고 밤이었대요. 그 사고 현장이. 그래서 그 기름을 이제 막아야 되는데 이제 렁을 메고 이제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어두운 데다가 비까지 내리지 하고 기름은 새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데 그 기름을 막아야 되는 어떤 미션이 주어졌었는데 그거 하는데 되게 애를 먹었었다는데 그걸 이제 잘 처리를 했을 때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었고 최근에 어떤 느꼈던 또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하고 또 이게 또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느 지역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반면에 또 어느 지역은 또 한산하는 어떤 이런 해가 있고 그런 어떤 사고가 잦은 어떤 동네가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쪽이 다 해양 쪽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륙 내 혹은 뭐 수도권 쪽에 이렇게 진입해서 어떤 업을 하면서 생활하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대부분 뭐 바닷가 있는 쪽에 어디 있을까요? 뭐 포항, 울산, 울진, 여수, 목포, 그다음에 부산 대부분 다 이렇게 항구 도시에 이렇게 해양경찰 특공대라는 이런 그 부대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뭐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어떤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하거나 혹은 고향이나 집이 그쪽에 있는 분들이시라면 어떤 이런 기러기 아빠라든지 혹은 이렇게 장거리로 아무튼 그러니까 원하는 지역에 대부분 좀 이렇게 문화생활이 좀 이렇게 트여 있는 곳에서 생활하기엔 좀 제한이 된다. 그래서 대부분 좀 부산 쪽에 이제 많이 지원을 하고자 사람들이 희망한다라고 했으면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제2의 그 수도지 않습니까? 거진 맞죠? 제 말 틀린 거 아니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하고 다섯 번째는 제가 이건 정말 힘줘서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남들 다 붙고 네 번 떨어졌었어요. 네 번. 예. 그래서 네 번 떨어졌을 때 어떤 심경과 남들은 다 붙었는데 하고 다섯 번 만에 붙었을 때 다섯 번 만에 붙었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 만에 붙었을 때 어떤 심경하고 혹은 경찰 특공대나 나아가서 공시를 준비한 사람들에게 붙은 사람으로서 한마디를 해줄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첫 번째나 다섯 번째나 준비할 때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로 떨어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자기는 100점이 만점이면 130 기준으로 진짜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갔었는데 가서 뭐 종이 한 장 차이나 혹은 그 당시에는 너무 이제 경쟁력이 너무 타이트했다고 했었어요. 경쟁률이.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모자랐기 때문에 계속 떨어졌는데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주변 남들이 붙고, 떨어졌을 남들이 붙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었대요. 축하해주고, 또 같이 팀 단위로 준비를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팀원들이 먼저 붙어가고, 뭐하고 해도, 그거는 별로 크게 개의치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좀, 먼저 가면 좀 초조하고 배 아플 것 같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얘를 시뮬레이션을 그렸을 때 해양경찰 특공대라는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낙방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배 아팠다라기보다도 좀 약간 초조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같이 준비했는데 저 사람 먼저 가고 난 남아있고 하니까 좀 뭔가 조금 상실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보다 음, 뭔 말할라 했지 또 까먹어 버렸네. 그 어, 이런 게 있다 있어요. 떨어졌을 땐 아까도 제가 두 번째 질문 때도 이야기했지만 돈이 많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소모됐는데 이제 그 다시 또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어떤 그런 애로함. 그렇기 때문에 또 총알이 넉넉하지 않으면 또 총알을 위해서 또 어떤 부업을 해야 된다든지 하면서 그 해양경찰 특공대를 준비하기 위한 또 어떤 금액적인 부분을 확보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어쨌든 1년 동안 붙어버리면 이제 득인데 못 붙었으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런 긴장감들이 딱 풀려버리면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했어요. 다시 또 이제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게 되게 힘들었었고 하고 다섯 번 만에 붙었을 때의 어떤 심경은 항상 첫 번째 붙을 때도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붙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고 하고 이제 그렇게 자신감 있게 준비했는데 떨어져서 다섯 번째도 붙을 거라는 확신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붙어서 뭐 기분이 좋고 하고 또 아까 주변이 남들 먼저 다 붙고 이제 5번 만에 붙었는데 그 심경에 대해서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자기가 가서 준비는 오래 했지만 합격을 늦게 해서 가서 정말 열심히 해서 진급도 그 먼저 간 사람들보다 열심히 했기 먼저 진급을 했기 때문에 크게 결론적으로는 뭐 차이가 없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나는 뭐 5번 만에 붙은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도 않고 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데 있어갖고 밑거름이라고 지금 뭐 긍정적이게 생각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세월이 허비스럽다 이런 말보다도요. 하고 제가 그 해양경찰 특공대나 나아가서 공시를 준비한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해달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잠깐만요. 또 목이 말라버리네요. 둥글레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예, 집에 둥글레차가 있길래요. 저 뭐야 어 해양경찰 특공대를 특히 준비한 사람들은 진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체력 내에 있는 과목도 많고 하고 또 수영, 잠수, 그다음에 또 면접 준비도 뭐 나름대로 해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정말 뭐 술 먹을 거 다 먹고 담배 필 거 다 피고 그다음에 뭐 나가 놀 거 다 놀고 하면서 붙는 사람들도 간혹 있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안 보이는 곳에서 뭐 노력도 많이 하고 그만큼 또 절실함도 있었고 그에 따르니까 운이 따랐겠죠. 근데 그러니까 남들 놀 거 다 할 거 하면서 이렇게 그 해양경찰 특공대를 준비하면은 굉장히 진짜 무조건 이거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절실함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은 5번 만에 붙었을 때도 하고 첫 번째부터 5번째도 그러니까 내가 계속 준비한 거는 절실했기 때문에 내가 이 직업을 꼭 이렇게 그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는 어떤 그런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마지막까지 붙었다. 포기하지 않고 진짜 5번 그러니까 거의 5년 차까지 이렇게 준비한다는 건 정말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어떤 이런 멘탈적으로나 좀 이게 힘들거든요. 저도 뭐 쉽게 말해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주변에서도 대부분이 2번 정도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준비하다가 다 이렇게 귀로를 틀더라고요. 다음 플랜으로 넘어가곤 하는데 5번 정도 준비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고 그 절실함의 차이다라고 계속 누차 강조를 했었어요. 절실해야 된다. 절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100점이 기준이라면 정말 130점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만들어서 가야 된다. 제가 이것도 라이브 통해서 많이 이야기했죠. 특전사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턱걸이가 15개가 만점이면 25개 한다는 생각으로 만들어 놓고 가야지 가서도 넉넉하고 그게 본 게임이 아니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된다. 제가 막 이런 이야기 뭐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유사한 맥락이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절실함의 차이다. 절실한 사람들이 다 붙은 거고 떨어져도 또 그 후에 또 절실함이 계속 있어야만이 언젠가는 붙는다 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같이 팀원으로 팀 단위로 이렇게 해양경찰 특공대 이렇게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 팀원들은 지금 다 현업에 종사하고 있대요. 다 같이 지금도 우애가 좋고 지금도 이제 다 현업에 있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다 그때 당시에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절실함하고 그러니까 남들 놀 거 다 놀고 그러니까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 인터뷰본을 정말 힘들게 했어요. 그때도 진짜 1시간 가량 뭐 사적인 이야기도 뭐하고 하면서 이거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거 날라가가지고 그때 사스조스 편 때 같이 이제 이거를 같이 물어봤었거든요. 제가 또 좋아하는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친분도 있고 하시는 분이라 많이 물어봤는데 이게 또 인터뷰가 안 따져버려 갖고 다음에는 진짜 상대방 목소리가 이게 철철철철 넘치도록 하는 그런 질 좋은 어떤 그런 그 인터뷰 방송은 아니죠. 컨텐츠를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점수에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시험 점수에만 딱 들어가려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애들인 거고, 예. 그 커트라인을 벗어나잖아? 예. 그러면 그 커트라인을 벗어나면 신체 능력이 엄청 좋은 애들이 엄청 많아. 아. 만점이 기준이라서 만점밖에 안 나오는 거지. 예. 애들이 운동을 딱 시작하잖아. 그럼 만점이라는 애들은 간당간당하게 만점인 애들은 아니야. 예. 엄청난 피지컬, 엄청난 체력으로 만점은 그냥 훨씬 뛰어넘는 체력을 가지고 있거든, 다들. 네네.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거야. 근데 아. 만점이니까 이 만점까지만 그러면은 그런 애들은 진짜 몇 년 동안 준비해야 되는 거야. 아. 알겠습니다. 나는 예. 그렇진 않았는데 네. 나는 출결이 안 좋아서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출결이 안 좋든 뭐 하든 음주가 있든 뭐 네. 폭행이 있든 뭐 사고가 있는 애들이 있어. 네네. 그런 애들은
진짜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그런지를 또 본다고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떨어뜨리더라고. 아, 참, 그래도 아. 합격해서 다 들어왔어, 전부 다. 아, 참, 와, 아, 그 끝까지 정도로 해보는 거야. 깐깐하구나. 끝까지 해보는 거야. 경찰이잖아. 예, 예. 경찰이니까 아무나 뽑지는 않아, 솔직히. 아, 그래서 끝까지 해보는 거야. 내가 진짜 얼마나 독하고 내가 얼마나 이걸 원하는지를 보여주려고 끝까지 하는 거야. 아, 알겠습니다, 사수님.